정부도 깜짝. 국가 경쟁력 실화임?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2024년입니다. 20위까지 올라갔어요. 20위. 와, 대단하죠.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이게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입니다. 이 IMD에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를 하는데 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20위라는 거, 20위. 지금까지 20위까지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2013년에 22위를 기록한 게 역대 최고고요. 2020년 23위, 2021년 23위, 그러다가 2022년 27위, 2023년 28위 최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0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획재정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 경제의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20위까지 올라간 게 어느 정도 힘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5개, 4개 분야로 평가하거든요. 경제 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이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4위에서 올해는 16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효율성 여전히 꽝이에요. 정부의 효율성.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38위에서 올해는 39위로 더 떨어졌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 효율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33위였거든요. 이번엔 23위로 무려 10계단을 튀어 올랐습니다. 10계단을. 이것은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민간 주도 성장, 기업 주도의 성장을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게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요. 기업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게다가 인프라는 작년에 16위였는데 올해는 11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과가 좋아요. 경제 성과가. 계속 수출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게다가 인프라야 뭐 전 세계 어디 못지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인터넷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프라는 진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항만이든 도로든 뭐 인터넷망이든 제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도 정부가 바뀌니까 뭐 기업이 적폐 세력이 되지 않으니 좀 더 자유롭겠죠. 그렇지만 정부 효율성은 여전히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이 가장 나쁘다고 하니까 뭐가 도대체 나쁜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정은 그래도 좀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40위에서 38위. 이게 돈을 적게 쓰면서 긴축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제도 여건 같은 경우도 33위에서 3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67개국에서 33위나 30위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여건은요. 67개국 중에 53위에서요. 47위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을 올가매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 기업 여건은 정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47위예요. 사회 여건에서 정부는요 29위로 높아졌고요. 또 조세 경쟁력은 굉장히 나빠졌어요. 감세 정책.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2023년 26위에서 올해 2024년엔 34위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가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효율성이 여전히 끝에서 움직인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 거구나. 정치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마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권력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권력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것, 뭐 가정을 쥐락펴락하든지 회사를 쥐락펴락하든지 아니면 국가를 쥐락펴락하든지 쥐락펴락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더 만족시켜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계속 그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이 계속 커지겠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저는 나라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당도 욕망이 있을 거고 야당도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내 중심의 욕망이 되지 말고 우리 사회 중심 아니면 국가 중심의 욕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보다는 내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독일이나 미국도 앞섰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미국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정도로 뭔가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도 깜짝 놀랐다. 이 말까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시장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꼭지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